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오늘 10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현재 시각 2시 32분 정도 됐는데,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 마이너스 3%이고요.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1.53%입니다. 외국인이 현물, 선물 다 던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관이 좀 받아주는 듯 했으나 좀 지켜보니까 기관이 좀 외인이 너무 팔자에 기관까지 같이 팔 것 같은 그냥 느낌이 들어서 오전에만 살짝 보다 그냥 안 봤습니다. 오후 들어서 점차 기관이 매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더 확실히 보여집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던지는 게 좀 많아서 지수가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관이 때로는 지수를 방어해주긴 하지만 가장 큰 게 외국인의 유입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릴 때 기관하고 외인이 양매수를 해준다면은 좀 주식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만 외인이 던지기를 시작하면은 기관이 아무리 받아줘도 좀 막기 더 힘든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늘 추세와 상승 각도 이야기를 한번 대형주 위주로 좀 볼까 합니다. 코스피 종합 위주로 한번 같이 공부 잠깐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장 종합하고 테마 동향 마감 시황 같은 경우는 또 저녁 밤중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가는 게 화장품 관련주와 또 육아 관련주였나요?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개별주죠.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관련 좀 그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요. 엘컴텍 같은 경우는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옷 같은 옷이죠. 외국인 6호. 11월 달에 관군제가 있죠. 중국 그것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와 상승각도 이야기, 코스피 종목, 시가총액별로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목 보기 전에 일단 경제 가장 큰 경제 위기였죠. 일단 닷컴 버블이죠. 1996년도 그 정도에 발생했는데요.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때 보시면은 상승이 92%, 하락이 72% 정도 빠졌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또 있었죠. 서브 모기지 프라임인가요? 그 위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도 보면 상승각이 50% 정도 되고요. 상승각이 153% 정도였죠. 너도 나도 다 투자와 집 이런 관련주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집값 그런 관련이었는데요. 이때를 보면은요, 지금 누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죠. 부동산 재테크다 해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한때는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쪽에 좀 투자가 더 집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서민 및 정문 투자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제약을 하면서 지방으로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방에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 집값도 갑자기 뛰기도 하고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집이라는 거는 참 거주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데,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거기에 또 금리와 경제 정치 이야기가 들어가죠. 이번 같은 경우 대선에서도 그런 결과를 낳았죠. 집값을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치기관 간에 건설사의 원가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은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집값은 금리가 먼저 우선하죠. 금리가 오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오르면은 그 거래가 줄어들죠. 예,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힘들고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한 시점에서 갑자기 대출 규제 풀어준다. 그리고 지금 집을 구매해야 할 마지막 찬스다라고 하시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자 비용에 부담하기는 더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수입이 한정적인데 나가는 비용이 더 커지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피폐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정도의 경제 이야기는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슬로우가 이런 얘기 했구나. 한번 다시 천천히 되새겨보자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2006년, 2007년 때 서브 모기지 프라임 사태였나요? 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했을 때는 올라가는 상승 각도가 153%, 하방 각도가 50.9%입니다. 뭐 여기 꼬리까지는 안 했는데요. 일단 뭐 꼬리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55에서 60% 되겠네요.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박스 형태였죠. 이런 박스 형태에서 한번 활성화, 경기 활성화, 그 다음에 하락. 이런 박스 형태였죠. 박스 형태에서 코로나로 인한 그 하락 각도와 코로나로 인한 하락 각도가 한 31% 정도였네요. 월봉상 31% 정도였는데 상승 각도가 98%, 거의 100% 정도죠. 여기 꼬리까지 한다면 100%가 넘겠네요. 상승 각도가 이렇게 좀 높게 올라갔죠. 높게 올라가는 형국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높게 올라간 만큼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153%, 50%. 이때 위기와 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더 끌어올려준 98%에서 100% 넘게죠. 만약 꼬리까지 연결시킨다면은 또 114%, 150%, 한 120%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올라간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이때 비트코인 열풍까지 같이 있었죠. 반도체, 우리나라 지수 반도체 끌어주는 게 비트코인과 미국의 돈풀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돈풀기와 반도체 업황이 호황된 이유가 비트코인 채굴기죠. 그때 반도체가 모자랐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채굴기를 돌려서 중국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뭐 채굴기를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그런 이슈가 죽었죠.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요. 그때 비트코인 채굴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몫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준 이유가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뭐 있겠지만 뭐 자동차 2차 전지 관련 그런 주도 있고 뭐 스마트 5G 뭐 이런 게 다 엮여서 뭐 반도체가 아무튼 호황이 좀 더 컸죠. 그 호황을 일단 뭐 큰 건 큰 거고요. 일단 지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하방 각이 세고요. 마세라티 기법, 뭐 지분 기법을 응용한다면은 항상 올라간 만큼 여기서도 해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여기 추세가 올라간 추세가 있습니다. 대략 지지 라인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이 정도겠죠? 이 정도 올라갔죠? 대략 100%인데요. 여기서도 지지 라인을 올려본다면은 여기 나옵니다. 대략 이 정도죠. 이것도 여기까지죠. 이 높이를 대입해서 이 높이에 다시 갖다 댄다면은 그 높이가 대충 맞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위로 한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만약에 여기 지수 241선을 깬다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241선을 깬다면은 481선까지 한 번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 이게 241선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파란 선이 241선이었네요. 121선이 깨지면 241선 월봉상이죠. 그러면은 이게 또 다시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유출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자리 박스 자리죠. 박스 자리가 다시 깨진다면은 하방에서 이만큼 내려왔던 자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기본 개념을 깔고 간다면은 꼬리가 1600포인트 1648이니까 한 170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세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이미 추세가 깨졌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음봉 길게 떠진다면 적어도 1900선까지는 한 번 더 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른 만큼 내려오고 되돌림 자리가 온다. 지지라인은 2000이지만 1900, 2000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다. 언제 금리가 하락한다면은 이럴 때도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금리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다시 각을 올렸지만 이런 박스권을 유추하는 그런 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피 차트는 그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줄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이것도 보기 좋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밑에 여기서 올라간 각도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단 부분에 다시 이 각도를 대칭해 본다면 거의 흡사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알 수가 있죠. 그 추세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각도는 여기는 원만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이 각보다 상승각이 큽니다. 이런 각도가 크다는 거는 힘의 크기가 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하방각이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지지를 만드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꼭대기에서 위치를 추정해 본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대칭 이론, 마세레트 기법,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면은 그만큼 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걸로 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추세가 상승각이 이런 큰 각을 볼 수가 있었죠. 이 각과 이 각이죠. 다만 올라가는 추세가 약한 게 제가 미리 한번 봤는데요. 이 각이었죠. 올라가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각, 반등을 준다면 이런 각, 날카로운 각이 서주는 게 좋은데요. 이 각을 대입해 본다면 다시 지지 라인을 박스권 자리, 이 자리라고 유추해 본다면은 이 각이죠. 아까 가져온 각. 가져온 각이 이렇게 상승각을 어느 정도 좀 더 세게 해야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 각도가 낮습니다. 이 추세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추세 박스권을 깨고 지금 여기 뭐 보시면 뭐 쌍바닥 자리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깨고 내려와서 하단을 지지받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모든 대형주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네모난 빨간 박스가 쳐져 있죠. 공매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내려온 각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지 자리는 여기니까요. 여기를 깨진다면은 또 한 번에 이런 각이 또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지받을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지지받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략 한다면은 전저점 테스트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잠시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요. 일단 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런 큰 박스권이죠. 뭐 월봉상으로 낙폭과대 화살표가 떴는데요. 일단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럴 때죠. 내려오는 각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각도가 세죠. 내려오는 각도도 다시 세고 여기서는 각도가 다시 좀 약해지는 방면이 있죠. 이런 각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각을 유지하죠. 첫 번째 각과 두 번째 각이 좀 틀려지죠. 그 다음에 지수를 확인할 때도 항상 이 점을 보셔야 하는데요. 각과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뭐 고점 테스트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이 박스권을 깬다. 이런 거를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을 깬다. 그래서 제가 지수 얘기해 드렸을 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예수금을 좀 늘리셔야 된다라고 얼핏 소심해서 뭐 그렇게 조금씩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현재도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 각이 깨졌습니다. 반등을 주려고 했지만 반등이 실패하자 다시 내려오죠.
내려온 만큼 내려갔는데요. 조금 더 하락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공매도 가능한 종목이고 공매도가 대충 15%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만약에 끝난다면은 갚기 위해서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저평가 대비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V자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V자 반등을 준다면은 V자 반등 부분에서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같은 경우 자리죠. 지수가 물론 반영이 돼야겠지만 여기서 공매도 숏커버링이 나온다 하면 이런 상승을 보이고 이 자리를 뛰어넘을 자리, 여기서 보면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양봉, 이 자리를 뛰어넘는 자리, 그리고 상승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뛰어넘고 자리가 나온다면은 이런 자리죠. 21선을 탈환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하반각이 이 각인데요. 이 각에서 다시 각을 보면은 각이 더 심하게 내려가 있죠. 이거는 좀 더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V자 반등이 나와야 갈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죠. 현대차는 또 이게 보시면은 뭐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뭐 여기에 물렸던 저 포함 개미분들에게 다 본전가를 주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여기선 좀 흥미로운 게요. 일단 하방 추세가 이 정도였는데 하방 추세를 꺾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하방각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여기인데 저점 테스트까지 또 갈 수가 있고요. 일단 추세가 바뀌었으니까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현대차,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가기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추세가 박스권 추세라 이 박스권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때 이렇게 다시 마세라티 기법이죠. 뭐 이렇게 지분 기법으로 하나 보면은 뭐 11만 4천 원짜리까지가 또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다시 그래도 박스권 지지 자리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뭐 지지 자리가 중요하지만 뭐 외국인 형님들이 맘먹고 밀어버리면 지지 자리도 필요 없죠. 그냥 쏟아내리죠.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분 기법이자 마세라티 기법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본다면 또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보면은 엘리어트 3파라고 하죠. 크게 본다면 1파, 2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아직 3파가 나오지 않았죠. 3파가 나오려면 굉장히 많이 흔들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V자 반등 몇 번 이렇게 하반각을 잡다가 하반각 잡고 다시 하반각 잡다가 올라갈 겁니다. 또 여기서도 보시면은 항상 숏커버링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숏커버링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죠. 2차전지 관련주로 많이 올라갔죠. 일단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예, 역사적 신고가는 76만 5천 원짜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신다면은 상승각도 셌지만 하방각도 굉장히 셉니다. 일단 지지 라인이 37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21선이 보면은 여기죠. 이 녹색 선을 기준으로 이 녹색 선 보시면은 이게 대략 121선 있네요. 121선이니까 노란색 21선이 추세가 점점 121선을 잡아먹는 추세였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121선과 조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0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뭐 이것도 월봉상으로는 뭐 엘리어트가 아니죠. 일단은 외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중에 또 추가 반등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서도 보신다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추가 반등을 주고 빼버리죠. 여기서도 지지자리 니탈 시 또 나오는 추세가 이 정도죠. 이 정도가 나온다면 또 어느 정도 추세를 볼 수가 있죠. 여기도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지지가 깨졌으니까요. 여기를 또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상승각이 이렇게 센 것과 하락각이 세고 다시 상승각이 세고 하락각이 점점 늘어진다면은 코스피 포스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커버링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보고 있는 현대차도 봤고 포스코홀딩스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좀 봐야겠는데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승률 1파, 뭐 2파, 3파죠. 월봉상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아까 마사레트 기법이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혹시 지지 자리인데 깨진다면은 여기까지는 설마 갈까요? 저도 이건 좀 의아해지네요. 아무리 뭐 마세라티 기법이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갈까라고는 의아하지만 아까 포스코홀딩스였죠. 포스코홀딩스 여기였죠. 여기도 깨지면 여기까지는 내려갔습니다. 뭐 보시면은 많이 내려갔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 박스권을 한번 지정해 본다면 이게 상단 박스고 이게 하단 박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단 박스에서 이만큼이니까 상단 박스 고정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잡고 이렇게 추세를 넣어본다면 5만원짜리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정확하게 분류를 다시 해보면 5만원짜리까지는 열려 있다. 일단은 뭐 엘리어트 3파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쌍봉 추세가 끝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봉으로 빠졌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기간입니다.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죠. 뭐 카카오 대표를 뭐 구속 수사한다 어쩌고저쩌고 지금 말이 많은데요.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많이 내려와 줬다고 생각은 듭니다. 되돌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요. 올라간 만큼 내려간다. 다만 이거 월봉이니까요. 월봉상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카카오가 간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월봉으로 다시 본다면은 이 카카오가 다시 간다면은 아까 포스코홀딩스였죠.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봉으로 쭉 늘어지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다시 한번 뭐 AI나 뭐 이런 좀 모바일 같은 쪽으로 좀 더 나온다면 그때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거를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고민하다가 삼성 SDI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먼저 아까 봤었는데요. 방송하기 전에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 해서 생각하고 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22분을 초과해 버렸네요. 일단 월봉상으로는 쌍봉이 나왔습니다. 뭐 헤드앤숄더도 뭐 가능하겠는데요. 뭐 여기서도 쌍봉 다시 돌림 주고 쌍봉 양 쌍봉 더블 쌍봉이 나왔네요. 일단은 여기가 박스권 지지 자리였죠.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로 보신다면은 두 가지겠네요.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내려온다면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40만 원대까지는 뭐 연료도 있고요. 이게 여기까지 박스권을 논의한다면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입니다. 다시 되돌림 자리가 온다면은 26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죠. 2차 전지가 뭐 어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이 뭐 더 올라갈 거다. 뭐 몇 년 후면은 하는데 몇 년 후라고 할 것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분들 탓할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것뿐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년 후에면은 다시 2차 전지가 상승할 거다라고 말해 준다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도로 접근해라. 몇 년 후에 더 갈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 년 후에 갈 것 같으면은 그때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시작할 것 같다. 지금부터 뭐하라라고 말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수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몇 년 후를 보고 지금부터 뭐하라? 그건 좀 재밌는 말이죠. 만약에 가정합니다. 여기서부터죠. 월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 이 자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자리라고 가정하죠. 이 자리에서부터 만약에 62만 원에서 65만 원에서 평균 64만 원으로
잡는다면은 64만 원대부터 모아라고 말을 해준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3%입니다. 대충 33%죠. 예, 33%. 마이너스 33% 하락 구간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해 줘야 할, 그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줘야 하는 게, 분할로 접근해라라는 말을이라도 해줬다면 좀 더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차, 한 5분할, 10분할 해라 한다면 1차, 2차, 3차, 4차, 여기까지 5차, 그 후 나는 미래의 지향성을 보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반응이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가 5차까지 모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죠. 이 상태로 뭐 지지 라인에서만 모은다고 가정을 하다 보면은 이 자리고 이 자리고 이 자리입니다. 지지 라인, 이 평균 구간에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대략 여기를 잡았을 때입니다. 대략적이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분할이라는 건 현금을 똑같이 가져가야 하는 거죠. 비례에 맞게 1대1로 가야죠. 50이면 50, 100이면 100 계속 분할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분할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평균 단가가 적어도 30만 원 좀 높아진 한 3만 원대까지는 오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버틸 의향이라도 있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더 갈 거다, 사라, 몰빵해라 한다면은 이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매매라는 게 좀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는 자리, 이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 이렇게 추세를 돌린다면은, 추세를 돌리고 숏커버링이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나온다면 그때 보시고요. 항상 파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 241선이죠. 241선을 뚫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시 눌리는 자리, 파동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241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241선이 각도가 이 각으로 나와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각도로 나와서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위기 때처럼 이렇게 질질 흘러내릴지, 이것도 또 두고 봐야 할 초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멈추길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되돌림 자리에서 각이 이 정도로 빠져버린다면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많아졌네요. 시간이 27분이나 됐는데요. 일단 대형주 위주와 지수 잠시 살펴보고, 각도와 추세, 숏커버링 이야기까지 잠시 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 시장 상한가 급등주 같은 경우는 좀 밤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